아까 테슬라와 애플은 닮은 꼴로도 볼 수 있다던데 현재의 테슬라는 애플의 몇 년도의 모습이야? 그래,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와 애플이라는 아이폰 회사가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 두 번째는 2022년도 애플의 매출액이 비중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비중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2030년도 테슬라가 매출을 어떠한 부분에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지를 비교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실적과 주가를 비교를 해서 지금 테슬라가 예전에 애플의 몇 년도의 모습인지를 실적과 주가를 수치를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해. 먼저 유사점은 결국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혁신가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고, 물론 일론 머스크 본인은 본인 자신이 엔지니어라고 하지, 경영자지만 본인의 어떤 정체성은 엔지니어라고 스스로 공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은 이미 작고를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서 혁신을 일으킨 이노베이터지, 그지? 이런 두 회사의 혁신적 경영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일 거고, 두 번째는 제품에 있어서 아이폰은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심플한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제 적응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웠지.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처음에 차량을 아빠가 처음에 접했을 때 기존에 있던 물리적인 버튼이 하나도 없이 큰 이제 대시보드에 디지털 화면이 모든 것을 디지털 버튼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깔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뭐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미니멀리즘이라 그러지.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제품을 내놨다는 게 공통점인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주 기업이지. 물론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테슬라도 사실 2012년도에 모델 S를 내놨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애플과 테슬라는 성장주 기업이고, 애플은 뭐 이미 성장이 초기에 많이 일으켜 있고 아직도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주 기업에도 들어가지만, 테슬라는 아직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봤을 때는 초기 성장주지. 그래서 표 1과 표 2를 보면 거기에 이제 빅테크랑 테슬라가 작년도에 YOY로 어느 정도 성장률이나 매출 이익이 성장이 되었는지 도표로 보여주고 있지. 도표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빠는 크다고 보고 있어. 네 번째는 수익률과 이익률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총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 표 3과 표 4에 보면 전체 글로벌한 모바일폰 시장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질 않아. 20%밖에 되지 않지만 매출 점유율은 한 50% 정도 되지. 그리고 이익률은 보면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이익의 90% 이상을 애플이 가져가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20% 내외인데 이익률은 결국 92% 정도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수익률이 월등하고 다른 기업보다는 굉장히 차별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테슬라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그 넷 마진을 표 6에서 비교를 해보면 차량 한 대당 테슬라가 가져가는 넷 마진이 작년도에 9,574달러라고 나와 있어. 9,574달러는 어느 정도냐면 GM이나 BYD나 도요타는 차량 한 대당 넷 마진이 1,000불에서 2,000불밖에 정도 되지 않고, 폭스바겐이나 현대도 약 900불 정도야. 포도는 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762불이고, 그리고 중국의 신생 전기차로 요즘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니오나 샤오펑은 수익률이 전기차를 팔았을 때 거의 마이너스 1만 불까지 수익률이, 이거는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지. 그 정도로 테슬라의 지금 수익률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는 결국 제품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과 이익률이 동일 사업부의 다른 회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애플이 48%고
테슬라는 지금 65%가 되고 있어.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다섯 번째 유사점은 애플이랑 테슬라는 충성도 고객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충성도 고객이 팬덤을 형성하고 그 팬덤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자본도 물론 많아. 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언론이라든지 테슬라의 안티팬들이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지 못한 여론도 형성이 돼 있지만 결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의 제품을 또 사고 또 사고 해주는 그런 고객이 있음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표 7에 보면 그 애플의 리텐션 레이트라고 92%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애플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애플이 나오면 또 애플을 산다는 거지. 그 정도로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 8은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했을 때 그 도표에서 왼쪽 제상단에 있지. 그것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테슬라 차량을 한번 구매한 고객은 그 다음 차량을 구매를 할 때도 또 테슬라를 구매하는 비율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80-90%. 그리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테슬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 정도로 테슬라와 애플은 고객이 계속 그 상품을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수요층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사의 성장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애플과 테슬라는 사업이 여러 분야를 확장을 해가면서 M&A를 하는데, 그 M&A를 할 때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굉장히 큰 기업을 한꺼번에 인수를 해서 M&A를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특이하게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재들이 있는 아주 소규모의 작은 회사들, 알짜배기 회사들을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는 사실 M&A 할 때 여론이라든지 이런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다른 빅테크는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굉장히 큰 가치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굉장히 화제가 되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굉장히 작은 회사를 특화된 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비밀리에 인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 방침 중에 하나로서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일곱 번째는 이거를 이제 아빠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애플과 테슬라의 상품을 쓰는 사용자들은 왜 이거를 계속 쓰느냐. 결국 충성도 있는 고객이 왜 생기냐면, 이 애플과 테슬라의 상품과 서비스는 굉장히 사용자 경험이 뛰어나다고 그래. 왜 사용자 경험이 뛰어나냐면, 결국 애플과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 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 칩 설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도체 칩 설계를 자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 그러니까 애플은 최근에 이제 M1이라든지 M2라든지 이런 칩을 자체 개발 설계를 했고,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3.0이지만 앞으로 하드웨어 4.0이 반도체 설계를 해서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의 D1이라는 칩도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이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을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테슬라는 또 특별하게 CPU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 구조를 반도체 설계에서 ISA라고 하는데, 이 ISA 자체도 테슬라에서 자체 개발을 했다고 그래. 애플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ARM 라이선스를 사용한다고 해. ARM 기반에.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AI 연산을 가장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ISA도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테슬라가 반도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반도체 칩 설계 자체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산업 제품군을 수직 계열화 완전히 시켰거든. 그래서 그거는 표 9에 보면 애플과 테슬라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에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어. 그걸 보면 도움이 될 거야. 2022년도 애플이 매출 중에 하드웨어 서비스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 2030년도에 그러면 테슬라는 하드웨어 서비스 부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자, 2022년도 애플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패드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이렇게 매출이 315빌리언 달러지.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약 78빌리언인데 결국 애플의 2022년 총 매출 중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은 약 20% 정도 되지, 그지? 20% 되고 2030년도 테슬라는 매출을 예상을 해보면 차량 판매로 인한 매출은 게리 블랙에 의하면 531.7빌리언 달러가 되고 이 하드웨어 중에 또 ESS 메가팩 에너지 분야는 저번에 아빠가 얘기했듯이 이제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면 707빌리언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이거는 굉장히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는 이 중에 차량 보험하고 충전, 아까 얘기했는데 차량 보험은 약 33빌리언 차량 보험으로 인한 매출이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 충전은 25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결국 FSD랑 에너지 사업 분야 중에 VPP가 있지. FSD는 저번에 아빠가 얘기한 게 35빌리언 달러가 예상이 되고, VPP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VPP는 연간 약 500빌리언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테슬라가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여기서도 약 100빌리언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러면 테슬라가 2030년도에 하드웨어로 일으키는 매출과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 비중을 따져보면 서비스가 물론 뭐 이렇게 굉장히 가변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결합적으로 애플이 서비스 분야에서 일으키는 매출 정도의 서비스가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테슬라의 위치가 과거에 애플의 몇 년도 위치에 있는지를 시장 점유율과 그 실적과 주가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 표 10을 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굉장한 매출 정대를 통해 가지고 영업 비용이 굉장히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굉장히 검소하게 증가가 되지만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과 테슬라는 수익률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기업인 거지. 그리고 표 11을 보면 애플이 2009년도에 아이폰 출시되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약 2009년도에 2.2%라고 해. 2009년도에 애플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EPS 주가가 얼마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물론 전기차 시장 점유율로만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한 10% 정도 됐고 지역마다 물론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 전체 자동차 내연기관 포함해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몇 프로의 시장 점유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예전에 2009년도 애플이 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을 때랑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비슷하다고 봐. 그러니까 2009년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전의 폰까지 합쳤을 때 2.2%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을 점했겠지. 지금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하지만 다른 내연 자동차가 훨씬 비중이 많기 때문에 표 13에서 보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3.3%,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시장 점유율, 그리고 EU나 중국에서는 1.9%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얼추 한 2%에서 2% 초반대의 테슬라의 차량 판매로 인한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지. 게리 블랙은 2023년도에 약 2.7% 정도 예상을 했고 2022년도에 1.6% 정도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테슬라가. 그래서 2023년도 테슬라의 현 위치가 결국 애플이 2009년도에 시장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2009년도에 애플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애플이 2009년도하고
2016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주가가 점프업이 됐고, 그리고 테슬라가 2022년도에 한 7년 정도는 결국 2030년도에 게리 블랙이 예상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예상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 테슬라가 그것보다 성장성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애플이 2010년도까지 보여준 성장성을 우리가 테슬라랑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지? 2009년도에 애플은 2016년도에 매출이 215.6빌리언 했으니까 뭐 한 5배 정도 매출이 증가됐지. 수익도 요거는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고 요거는 넷 프로핏인데 결국 요것도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이 됐고, EPS는 한 6배에서 8배 정도 성장이 되었지. 그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어? 주가는 표 14에 보면 이때 6달러고 2016년도에 표 15에 보면 이때 30달러가 됐으니까 5배가 정도 됐지. 그지? 결국 2009년도에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2.2% 정도 차지했고, 2016년도에 이때는 애플의 점유율이 지금도 20%지만 이때도 뭐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됐지만 주가는 5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었지. 그러면 테슬라는 2022년도에 이런 매출과 이익과 주가인데 결국 게리 블랙이 예상한 매출은 매출 전가율을 보면 한 6배 정도 되지. 6배. 그리고 수익은 훨씬 더 크지. 오히려 지금 네트로만 봤을 때는 8배까지 증가가 되지. 7배에서 8배 정도. 그 다음 EPS는 4.4불에서 30불이니까 이것도 7배 정도 되지. 예상한 주가는 여기서 한 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약 5배에서 6배 정도 예상을 한다고 우리가 그때 계산을 했고, 애플이 2009년도에 보여준 실적과 2019년도에 보여준 실적이 결국 테슬라가 앞으로 2030년도까지 보여줄 실적과 주가랑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애플은 2022년도에는 보면 매출은 2배가 좀 안 되지. 2배가. 그리고 수익은 2배 정도. 그다음 EPS는 3배. 그러면 주가는 5배지. 2009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실적이 5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주가도 5배 올랐는데, 애플은 2016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사실 실적이랑 순이익은 증가량이 주가 증가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 배수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을 언제 할 건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야. 답은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 배수보다는 주가 증가 배수가 훨씬 컸다는 거야.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거야. 결국 테슬라의 성장성은 우리가 이 게리 블랙이 예상한 거는 차량 매출에 관련된 것만 계산을 넣고, 여기에 다른 사업 분야 에너지라든지 FSD 소프트웨어, 그 다음 충전, 차량 보험 사업, 이것을 다 기입을 했을 때는 애플이 성장성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의 포텐셜을 가져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8년 후에 애플이 초기 시장 2.2% 점유율을 보였을 때 성장성보다는 테슬라가 향후 7, 8년 후에 보여주는 성장성은 이런 사업 부분의 다양화라든지 매출의 기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아빠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애플은 모바일 폰과 그 모바일 생태계가 만드는 캐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T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테슬라가
담고 있는 이 사업 섹터는 차량만 해도 2.5T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하고 또 차량 공유라든지 물론 이런 거는 추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훨씬 캐파가 크기 때문에 애플이 보여준 어떤 그 주가 퍼포먼스보다는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20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그 포텐셜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표 16에 보면 애플이 IPO를 하고 나서 2022년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나 보면 135만 %. 그러니까 애플은 IPO 하고 나서 현재 2022년도까지 135만 %의 주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IPO 후 지금까지 성장률이 29,000%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물론 앞으로 애플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테슬라도 성장을 하겠지만 애플이 2022년까지 보여준 성장이 135만 %면 앞으로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135만 %까지 우리가 간다고 예상을 하면 앞으로 45배 정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앞으로 주가가. 그러면 이 45배가 언제 될 거냐? 뭐 2030년 될 거냐? 아빠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 2030년도까지 45배가 된다는 건 너무 과도한 기대치이고, 아빠가 봤을 때는 애플이 2022년도에 됐을 때 135만 %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면 애플이 2010년도에 보였던 실적이 결국 테슬라가 2030년도에 보여줄 거고, 애플이 2022년도에 보여준 거는 약 6년 후니까 2030년도에 6년 후, 아빠는 길게 봤을 때 2040년도 됐을 때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야. 2022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주가가 오른 배수에다가 여기에서 5배 주가가 오르고 여기에서 5배 주가만 올라도 25배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지. 그러나 아빠는 이거보다 조금은 더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테슬라는 굉장히 앞으로 클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지금 많은 플랫폼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한번 찍을 거고, 에너지라든지 FSD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장성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